루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강사 김철수고요. 자, 이제부터 루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오셨을 거고요. 자, 요 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동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코어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나 자바 이런 걸 배웠던 분들도 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리스프라든가 스몰토크, 펄 이런 언어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만드신 분은 유키히로 마츠모토라고 하는 분인데요. 뭐 일본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 언어에서는 뭐 다 좋은데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게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내가 원하는 것들만 좀 쉽게 빠르게 편하게 작업을 해보자 해서 루비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루비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고 지금은 오픈소스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려면 루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영문 버전의 사이트하고 한글 버전의 사이트를 네이버에서 루비로 검색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루비 온 레일즈라고 하는 거는 언어라기보다는 뭐 플랫폼이겠죠. 여러가지 프레임워크,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배울 것은 루비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문판과 한글판 중에 우리는 뭐 선호하는 쪽이 당연히 한글이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한글 쪽에 들어가 보면 최신 버전 인스톨러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버전으로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뭐 누르는 거 영문으로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구경만 하고요. 영문판으로 이동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보면 뭐 간결함과 생산성을 강조한 동적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뭐 우아한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쭉 나와있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밑에까지 쭉 읽어보시고 다운로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로 이동을 해보면 라이센스 나타나고요. 소스코드 나타나고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1.86 원클릭 인스톨러 한 방에 쭉 설치까지 해주는 버전이고요. 바이너리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이진을 해서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쉽게 우리가 또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인스톨러를 해서 인스톨을 이용해서 설치해주고 사용해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거의 똑같은 모양이고요. 오른쪽에 방금 봤던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on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1.91 루비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버전이기 때문에 안정화 버전이죠. 이거 리코멘디드 추천한다. 요거 써라. 이렇게 추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되고 나면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끝났고요.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설치를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루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뭐 이걸 이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 쭉 넥스트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고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마우스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루비라고 하는 게 설치가 이게 돼 있습니다. 쭉 이제 작업해주면 되는데 여기 뭐 스타트 커맨드 프롬 위드 루비라고 돼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고 루비라고 하는 거를 뭐 엔터 쳐보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보다는 일단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 작업한 다음에 커맨드 모드로 해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자, cmd를 입력을 해주시고 명령 창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C 드라이브의 맨 위로 이동을 해주고요. CD네요. CD 맨 위로 이동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게 dir을 쳐보면은 여기 있네요. 루비 191이라고 되는 게 있죠. CD 루비 191 엔터를 쳐주고 dir 쳐주면 bi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in cd bin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dir을 쳐보시면은 루비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dir 쳐보시면 ruby.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주면은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 놓은 rb라고 하는 확장자를 붙여서 저장해 놓은 루비 파일을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자, 메모장이나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를 열어주세요. 일단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는 파일 저장할 때 rb 파일로 저장을 하더라도 끝에 텍스트가 붙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 N 눌러서 9 다운 2 한 다음에 1까지 9부터 1까지 쭉 내려가면서 값이 변하는 겁니다. 9, 8, 7, 6 해서 쭉 변하게 자동으로 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하는 값들을 n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9가 1로 바뀌는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출력되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해줄 거예요. 루비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자, 이름을 이렇게 테스트 rb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된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ruby.exe 파일이 있고 자, 루비 띄고 C 드라이브 밑에 루비 191 탭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됩니다. 다음 테스트 밑에 test.rb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9부터 해서 1까지 쫙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게 되죠. 출력을 이렇게 해주는 간단한 루비 스크립트를 짰고 이렇게 파일로 저장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루비라고 하는 명령어 실행 파일이겠죠. 그리고 인수로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의 소스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명령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고 매번 루비 191의 bin으로 들어오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은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어판으로 들어가세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고급으로 넘어가세요. 환경 변수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쪽 시스템 변수가 있고요. 시스템 변수 중에서 패스라고 하는 게 보이면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맨 끝에 세미콜론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저장해놓은 루비를 저장해놓은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비 191 밑에 bin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변수값 요 끝에다가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추가해주시고 뭐 세미콜론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부터는 cmd만 열면 명령창만 열면 굳이 bin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루비를 바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cmd를 입력해서 창을 열어주시고요. 루비 지금 보시면 위치가 아까 bin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파일 이름만 정확하게 지정해줬으면 정확하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지정해놓으면 경로를 지정해놓으면 경로까지 들어가서 찾기 때문에 이 루비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문장들을 한번 그냥 쭉 실행해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다시 명령어로 쳐주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루비 같은 경우는 바로 명령어를 치게 되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간단한 문장들은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루비로 이동해 볼게요. C로 가서 루비 가서 bin 굳이 지금은 다 가지 않아도 C의 루비의 bin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경로로 어차피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dir을 쳐주시고 irb라고 하는 요 bat 파일 있죠.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화식으로 해서 쉽게 명령어들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고요. irb라고 쳐준 다음 대시를 2번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심플 프롬프트를 입력해줍니다. 프롬프트 brmpt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꺾어진 형태로 해서 나타나요. 이때부터는 대화식으로 명령 한번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고 명령 한번 치고 엔터 치면은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10 3승 하게 되면 1000이죠. 10의 3승은 100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비 곱하기 3 해주게 되면 문자열에 대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것 중에서 1 다운 투 했죠. 아까 9 다운 투 얼마, 요번에는 업 투로 한번 해볼게요. 업 투 10 해서 x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한 줄에 쭉 푸트를 하게 되면은 하나 입력하고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고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x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럼 1부터 해서 쭉 값이 변하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quit 해주면 방금 봤던 대화식 루비 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번거롭고 손도 많이 가고 좀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장하기도 힘들어요. 저장할 때마다 .txt 뭐 확장자가 붙는다든가 또 글자도 너무 제대로 잘 표현이 안 돼서 좀 보기 힘들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석해서 한 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앞테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테나라고 하는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쉽게 루비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번거롭게 깔아보는 것도 싫고 루비가 뭔지만 알아보고 싶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루비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 다음 위쪽에 보면 다운로드 위쪽에 트라이 루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인터랙티브 루비 레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화식으로 작업했던 그 아까 IRB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up to 에서 10까지 x였죠. put x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잘못 썼네요. 자, 1 up to 10 걸어닫고 x에다가 빠가 들어가 있죠. put 그 다음에 x 걸어닫고 엔터. 조금 기다리게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살짝 느린 감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문장들을 테스트만 해볼 거라면 여기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테나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aptana 또는 뭐 앞테나라는 말도 있네요. 검색을 해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이트상에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앞테나 2가 있고요. 스튜디오 2 옆에 걸 보면은 앞테나 스튜디오 3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걸 눌러보시면 앞테나 레드 레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잘 읽어보시면 뭐 영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 루비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루비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세 버튼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오른쪽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다운로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을 해줍니다. 자, 넥스트를 눌러서 마무리를 쭉 해주겠습니다. 억셉트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요거 체크 안 하면은 메뉴에 안 나타나니까 좀 불편하겠죠? 넥스트 쭉 해서 확장자들을 연결해줄 게 있다면, 그러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FT나 레드 레일즈가 열리는 걸 원한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 덕이라든가 뭐 XML 같은 경우도 체크하고 싶다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넥스트를 눌러서 클로즈까지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단축 아이콘이 생기고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보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XP라면은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방화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차단 해지를 해주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뉴에서 여러가지 작업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작업하게 될 루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루비 파일을 만들어주거나 프로젝트 만들어주거나 뭐 클래스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나중에는 뉴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 루비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되죠. 자, 닫아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얘는 1.8 버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 버전에 있는 문법들은 제대로 안 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니까요. 작업하면서 1.9 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FT나 레드 레일즈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조금 묵직해요. 이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 통합 개발 환경 있죠.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저것도 인스톨을 해버릴게요. 그냥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클립스에다가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루비를 설치할 수 있게, 루비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루비만에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해서 다운을 받은 거고요. 스탠드얼론 방식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들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주석 같은 경우야 뭐 메모장을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메모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한 줄이 다, 그 뒤로는 다 주석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입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행은 모두 주석입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샵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equal 뭐 10 했다. 그리고 샵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 이 부분부터 주석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 줄에 걸쳐가지고 주석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샵을 넣어주고 계속 샵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 번 넣어가지고 샵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문서라고 하는 주석 형식이 있는데요. 내장 문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equal 해준 다음에 begin 해주시고 주석을 적어주시면 돼요. 주석 내용. 뭐 주석 내용을 여러 개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end 이렇게 적어주면 요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주석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qual로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begin 나오고 equal로 시작해서 end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주석이 되는 거지. 주석 처리한다 치고 또 여기다가 또 샵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주석이에요. 이 줄만 주석이 되고 나머지 주석 내용이라고 해놓은 부분들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기존의 언어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석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C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주석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주석. 이렇게. 그래서 슬래시 별표시 슬래시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주석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도 주석을 넣을 수가 있고 막 그런데 루비에서는 그런 작업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줄 건데 새로운 걸 만들어주기 전에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바꿔줄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뭡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업 공간이죠. 스위치, 작업 공간을 스위치 해주겠다,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더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긴 내용의 워크스페이스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 XP라든가 뭐 윈도우 7 뭐 등등 윈도우 이제 95 이후로 98나 95 이후로 나온 버전에서는 뭐 다큐멘트 앤드 세팅스 밑에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이름 나타나고요. 뭐 마이 도큐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링크 아니죠. 그 경로 주소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찾기도 불편하고 좀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내문서 열어주면 그 안에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ruby exam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OK를 눌러주면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C 드라이브에 exam, ruby exam이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봤다시피 새로 이 앱테나
레드레이즈가 새로 실행이 돼요. 다시 꺼졌다가 자동으로 재시작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살짝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열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루비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mytest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디렉토리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만들어져요. 폴더라고도 하죠. 만들어지고 피니쉬를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new 들어가서 루비 파일스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이거는 뭐 테스트니까 test.rb 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엔터를 치는 순간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코드니까 지워버리세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고 나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줄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리터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나 문자열, 정규 표현 같은 그런 직접 값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점이 없는, 소점이 없는 그냥 숫자, 이거를 정수 리터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바로 리터럴이죠. 뭐 이런 거 3이라든가 뭐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수 리터럴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부동소수점 리터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해서 감싸져 있는 것들은 문자열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문자열이죠. 작은 따옴표 입력해주시고 작은 따옴표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식 같은 경우는 슬래시를 이용해서 정규식을 입력해줍니다. 정규식에는 여러가지 식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규식에는 여러가지 뭐 형태로 해서 뭐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리터럴이라든가 숫자들 같은 경우는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형태. 그래서 클래스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프린트나 풋을 이용해주게 되면 화면상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1 해준 다음에 점 찍어주고 클래스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거의 클래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줄 수 있고요.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F11번이네요. 그 다음에 루비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콘솔 창이 뜨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1이라고 하는 거는 픽스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한다 라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puts 1.0 .class 컨트롤 F11번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클래스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자열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 문자열은 캐릭터를 해주고 점 찍어준 다음에 클래스 F11번 눌러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푸트를 안 해줬네. 푸트 해주시고 어플리케이션 해주시면은 얘는 스트링이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객체들은 다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비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언어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객체 지향 형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 뭐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타입을 지원해준 데 비해서 얘는 무조건 모든 객체들을 다 클래스 형태로 해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호가 있네요. 기호에서는 어떤 기호도 있을까요? 연산자로 사용되고 있는 뭐 더하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연산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기호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식별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변수라든가 메서드라든가 뭐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내가 정해주는 이름, 이게 바로 식별자입니다.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문자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변수의 이름이겠네요. 변수의 이름, 뭐 ab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럼 얘는 어떤 값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든다고 하면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어떤 그릇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b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러면 얘는 식별자가 되는 거고, 식별자를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련의 작업들, 이런 작업이 있다. 그럼 이 작업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따로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한다.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3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여러 번 써야 된다. 그러면 얘를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소드로 만들고 메소드 이름을 뭐 썸멀, 멀티플라이에서 썸멀이라고 이름을 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사용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 마찬가지로 식별자를 붙여주게 되면 그게 바로 함수 또는 메서드의 이름이 된다.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규칙, 그런 걸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식별자를 만들어주는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영어, 영문자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입니다. 이거 하이픈 중간에 긋는 게 아니고 언더스코어 밑에 쪽에 긋는 거 있죠. 쉬프트와 함께 0 옆에 있는 그 대시 또는 빼기를 눌러주게 되면 쉬프트가 눌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언더스코어가 그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더스코어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 언더스코어를 맨 마지막에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영문자하고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숫자를 앞에 쓰면 안 돼요. 1, A, B 요거는 식별자가 안 됩니다. 변수로 쓸 수도 없고 메소드도 안 되고 클래스도 못 써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글자는 영문자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고, 영문자는 아니면 밑줄입니다. 밑줄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밑줄이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는 또 뒤에 올 수도 있겠고, 중간에 올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식별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듈의 이름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봤다시피 대문자도 쓸 수 있고 소문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루비가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AB라고 하는 거하고 AB라고 하는 거하고 AB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는 다 다른 내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게 되면은 전혀 다른, 뭐 K라든가 Y라든가 뭐 G, 뭐 이런 변수들은 다 다른 변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대소문자가 다르지만 얘네들은 K, Y, G처럼 완전히 다른 변수나 뭐 이렇게 클래스나 이런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소문자를 섞어가지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식별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대소문자 섞어가지고 쓰는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쓰되 뭐 대소문자만 조금 다르게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쓰기를 숫자와 영문자 그리고 언더스코어만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기호가 앞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앞이나 뒤에 붙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달러사인이 붙어줄 수 있습니다. 달러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펄에서도 달러사인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어주곤 하는데 일단 루비에서 달러사인이 붙게 되면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블록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블록 바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골뱅이 애시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붙여줄 수 있고 클래스 변수는 골뱅이를 2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붙여줄 수가 있는데 물음표를 붙여주는 거는 어떤 메서드의 이름이에요. 메서드. 어떤 작업을 해주는 메서드 또는 가로 열고 함수라고 할 수 있죠. 루비에서는 메서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메서드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는데 메서드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주게 되면 true or false 뭐 trfa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주게 되면 이 메서드는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인 경우예요. 이렇게 참 거짓을 돌려주는 메서드 이름 뒤에는 물음표를 붙여주면 되겠고 느낌표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를 붙여주는 메서드 같은 경우는 객체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sort라고 하는 거를 해줄 때 sor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sort라고 하는 걸 해줄 때 뭐 a.sort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sort가 a에 있는 내용을 바꾸진 않아요. 바꾸지 않고 정리한 다음에 어딘가에 넣어주겠죠. b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b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a 해주고 sort한 다음에 느낌표를 붙여주게 되면 sort가 되면서 a에 있는 내용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를 다 바꿔버리고 싶다 그러면 느낌표 주의하라는 얘기죠. 얘는 그 개체에 있는 내용 자체를 다 바꿔버리니까 좀 신경 써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느낌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키워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겠죠. 키워드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예약어라고 부르는 건데 예약어라고 부르고 예약어가 들어가는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루비에서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뭐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냥 예약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변수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좋겠다. 제약은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헷갈리니까 사람이 짜는 거고 사람이 짜다 보면 틀림없이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코딩, 파일, 비긴, 엔드 등등 알리아스, 뭐 엔드, 비긴, 브레이크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뭐 not이라든가 read, undo, until, when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if 같은 경우도 그렇고 if는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를 선택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특별한 의미로만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백 문자 있죠. 공백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여러 칸을 띄거나 뭐 상관없이 똑같이 인식을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똑같이 인식하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장 하나가 끝났다 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일반적인 경우. 근데 불완전한 경우에는 다음 줄까지 인식해서 얘가 다 끝났나? 라고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썸이겠죠. 여기 썸 한 다음에 이퀄 해주시고 a라고 하는 거 더하기 뒤에 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가 딱 보니까 a하고 뭐를 더해야 되는데 없네. 그 바로 줄이 바뀌었네. 밑에 가서 보니까 b가 있더라. 아, 그럼 요거는 여기다 붙여줄 수 있구나.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put를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A하고 B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A에다가 1, B에다가 2를 넣어주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1과 2가 더해지면서 3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더라도 얘가 생각하기에, 루비가 생각하기에 얘는 틀림없이 줄 바꿔서 쓴 거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인식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줄 바뀌면은 다음 줄로 넘어갔다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좀 애매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겠죠. 썸에다가 A라고 해주고 더하기 Y라고 해주게 되면 요거는 썸에다가 A를 넣어주고 Y는 그냥 더하기,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얘는 그냥 정상적인 수식이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썸에다가 Y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 B를 해줘도 마찬가지겠죠. B를 해줬을 때 B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A를 넣어주고 B 더하기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에러도 안 나요. 그죠? 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썸이 1이 됐어요. A가 들어가고 썸이 출력되고 그냥 끝. B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붕 떠있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었을 때는 애매해지니까 가능하면은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줄에서 끝내는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많은 경우에 여러 줄로 나눠서 적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줄로 나누는 경우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1.8, 루비 1.8 버전에서는 이 방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fruit라고 해주시고 array new 한 다음에 push 넣어주는 거죠. 애플 그 다음에 또 push 해서 여기는 pear 또 push 해주고 그레이프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 줄로 넣어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서 push 3개 해가지고 fruits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1.8 버전에는 이렇게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1.9 버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들여쓰기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인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한 줄짜리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프루트를 한번 출력해볼까요? 프루트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플, 피어, 그레이프라고 하는 형태로 어레이가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루비에서는 공백과 메서드 호출의 문제가 살짝 있는데요. 루비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서드를 불러줄 때, 즉 함수를 불러줄 때, 콜할 때 함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런 식으로 put 나왔으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다른 언어나 이런 데서는요. 근데 루비에서는 이거를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괄호 쳤다고 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별 이상 없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출력이 됐죠?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해도 인식을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략을 해도 출력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에 이게 함수를 부르기 위한 괄호인지 아니면은 그냥 수식에서 사용하는 괄호인지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겠고요. 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함수를 선언하지 않을 거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 F라고 하는 걸 적어주고 3 더하기 2를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F 한 칸 띄고 3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경우, 이렇게 공백이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경우냐에 따라서 해석해주는 게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F 같은 경우는 이 괄호를 함수를 부르는데 사용하는 괄호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3 더하기 2라고 하는 O 값이 5라고 하는 값을 이 F라고 하는 함수로 인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이 F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5가 들어가가지고 1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1을 더한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는 14가 되는 거죠. 14. 요 F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 칸을 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다. 그거는 이 전체가 이렇게 괄호로 쌓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F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전혀 다른 값이 나타날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5가 들어가서 뭐 13이 나왔다면 여기는 6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19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함수가 처리를 할 때 인수를 다른 값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혀 다른 값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괄호 이렇게 쳐준다면 반드시 바짝 붙어가지고 함수 이름하고 인수로 들어갈 이 괄호가 바짝 붙어가지고 나타나야 되고요. 뭐 확실하게 얘 3개가 인수로 들어가야 된다면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가로를 감싸서, 전체 가로를 감싸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루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식입니다. 식.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해가지고 값을 새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식은 직접 표현을 해주는 기본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문자열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true라든가 false, nil, self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만든 것도 기본식에 해당할 수가 있죠. 변수도 일종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변수 참조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begin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하면은 다 주석으로 처리해줄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array, 배열을 표시할 수 있는 리터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sh 값 같은 경우는 중괄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과 키워드, 키값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1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2는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hash 리터럴이라고 부르게 되죠. 맞았죠 이게. 그 다음에 range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range예요. 1에서부터 3까지 1, 2,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있는 것도 기본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뭐 변수만 있는 것도 기본적인 식이 되고요. x는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는 것도 대입식, x는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종의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if x 10보다 작다면 then 뭐 x는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끝나게 되면 en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경고가 나타나고 있죠. unexpected k end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if은 작성하고 나서 자동으로 얘가 end를 추가를 해줘요. 이거는 지금 나타나 있는 apt나 raise, red raise라고 하는 이 기능,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괄호를 자동으로 닫아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end를 입력했기 때문에 얘가 end가 2번 겹쳤으니까 올려놨습니다라고 우리 메시지를 출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end 하나 지워주시면은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식이겠죠. while x는 10보다 작은 동안 2 print x를 해주라. 그리고 x는 x 플러스 1 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end는 자동으로 얘가 입력해주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 end로 끝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블록 block가 되겠죠.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을 만들 때라든가 클래스를 만들 때라든가 메서드를 정의할 때, 이럴 때 이제 블록을 많이 쓰게 되고요. 블록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바깥에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하고 얘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들여쓰기. 지금 2칸 정도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하면서 얘네들은 지금 y라고 하는 이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구나, i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요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들여쓰기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들여쓰기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이 코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차근차근 찾아보면은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딴 데보다 다시 또 보면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블록으로 처리되어 있는 요 덩어리 중에서 포함되는 내용들은 들여쓰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규칙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일의 구조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뭐 지금까지 그냥 쭉 작성을 해버렸는데,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루비 파일을 만들어주시고, 파일 struct.rb 파일을 만들어주고, finishi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코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딩. 물론 뭐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 루비를 테스트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거를 적어줄 수가 있겠죠. 뭐 쉬뱅이라고 하는 거를 적어줄 수가 있는데, 쉬뱅 주석이요. 그걸 적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보통 이제 코딩 같은 거를 많이 적어주게 됩니다. 특히나 한글로 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하려면 반드시 코딩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인코딩. 코딩을 설정하지 않고 한글을 적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글을 입력해주고 F11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invalid 멀티바이트 캐릭터,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여러 바이트의 글자다라고 하는 거죠. US ASCII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코딩 방식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샵을 입력을 해주고요. 코딩 해준 다음에 땡땡이 찍어주고 UTF-8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좀 특별한 의미의 주석이죠. 첫 번째 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딩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컨트롤 F11번 실행해보시면 요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없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코딩에 대한 설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 여러가지 이런 명령어도 나올 수 있겠지만 include 해오는 거, include 해오는 명령어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루비 코드를 따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면 require 해주고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구조가 이렇게 언더스코어 2번에다가 end 언더스코어 2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실행 명령을 적어줘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에서도 봤었는데 숫자가 쭉 나열되면 그냥 정수 리터럴입니다. 숫자가 나열되고 일단 그게 없어야겠죠. 소수점이 없다면 얘네들은 그냥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쭉 닫아버리시고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입.rb라고 이름을 입력해주시고 한글을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인코딩을 설정하겠습니다. 코딩 땡땡 UTF8 입력해주시면은 이제부터 한글을 입력했을 경우 한글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입력 안 하면은 아까처럼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문자 같은 것들은 영문자나 이런 것만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요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글도 제가 쭉 입력을 해볼 거기 때문에 UTF8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정수, 뭐 0이겠죠. 뭐 0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숫자들을 입력해 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숫자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숫자도 얼마든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값이 픽스 넘버 안에 들어가면 픽스 넘버로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굉장히 아주 큰 숫자가 그럼 빅 넘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클래스로 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푸츠로 해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클래스가 뭔지. 얘도 푸츠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픽스 넘버가 되어 있고, 세 번째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빅 넘버라고 하는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 자리마다 구분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구분자를 자, 푸트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큰 숫자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리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구분자를 넣더라도 얘네들은 정상적인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출력 한번 해보시면요. 보이죠? 그냥 쭉 연결해서 쓴 거랑 세 글자씩 나눠서 쓴 거랑 똑같이 인식을 해서 숫자를 출력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사람하고 다르게 10진수를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2진수를 쓰기 때문에 내부적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 2진수가 되겠고, 2진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8진수가 있겠고, 16진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0진수가 있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쓸 때는 2진수나 8진수, 16진수를 적어주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기계 쪽에 가까운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특히 2진수는 기계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죠. 0 또는 1, 꺼짐과 커짐,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겠고, 그런 2진수가 3개 모이면, 3비트가 모이면은 8진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 2진수가 4개 비트가 모이게 되면 16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우리가 할 때, 뭐 1111, 0001 뭐 이렇게 한다면 8진수로 변환할 때는 3자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자리씩 묶어주게 되고, 16진수로 변환한다면 4자리씩 묶어서 이렇게 1111, 0001 이렇게 4자리씩 묶어서 변환을 해주면은 16진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정보처리 기사라든가 뭐 기능사 쪽 가시면은 아마 그런 진수 변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뭐 그쪽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8진수로 해서 입력을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줍니다. 0. 10진수에서 앞에 의미 없는 0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010은 그냥 10이잖아요. 그렇죠? 0001, 2, 3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1, 2, 3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진수로 쓸 때는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진수나 16진수나 8진수를 쓸 때는 숫자 0을 적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0을 적어주고 나면 그 뒤에 그 각각에 맞는 기호들을 적어줌으로써 걔네들이 이거는 8진수다. 이거는 16진수다. 이건 2진수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0을 적어주고 뭐 2, 3, 5 이렇게 적어줬다. 그러면 얘는 8진수로 인식합니다. 8진수로 인식을 해서 2, 3, 5, 8진수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푸츠를 한번 해보죠. 푸츠 0, 2, 3, 5를 해서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157이래요. 틀린 것 같다고요? 계산기를 한번 입력을 해서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홍학용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8진수를 옥트로 적어준 다음 235죠? 235 이거를 데시멀로 바꿔보시면 157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8진수로 입력하고 싶을 경우엔 0을 입력해주고 뒤에 8진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쭉 적어주면 얘를 8진수로 인식해서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10진수로 출력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157로 계산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2진수도 한번 볼까요? 2진수 푸츠한 다음에 0을 적어주시고 10, 뭐 1111, 000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2진수인지 8진수인지 구분합니까? 0 다음에 B를 적어주는 거죠. 바이너리의 약자 B를 적어주면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은 2진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2진수니까 당연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저장해주고요. 68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작업이 될 겁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바이너리로 바꿔주고요.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데시멀로 바꿔보시면 68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자리씩 잘라줘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자리씩 잘라서 보더라도 얘네들은 이진수니까 라고 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해 줄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왠지는 알겠죠? 이진수에서는 0과 1 이외의 숫자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2를 입력해도 마찬가지. 2를 입력하게 되면 별 이상 없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진수에는 0과 1만을 이용해라. 그 다음 푸트 16진수도 알아봐야겠죠. 16진수 같은 경우는 0하고 x를 적어주세요. x는 뭡니까? 헥사의 약자. h가 아니고 여기서 x네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헥사에서 그냥 두 번째 x를, 세 번째죠. x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0x를 적어주시고 16진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6진수에 해당하는 숫자는 0부터 해서 f까지죠. 그래서 그 0부터 f까지의 사이 값을 숫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뭐 f로 한번 적어볼까요? 굉장히 큰 숫자일 텐데 이렇게 적어줬더니 1600만이 넘는 아주 큰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진수도 입력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만 알게 되면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거의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할 때는 소수점이 없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소수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0.12 요거는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 소수점이에요. 자,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해가지고 부동 자세를 생각해갖고 가만히 있는, 딱 멈춰있는 형태의 부동 소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부동 소수점은 부동 자세가 아니고 떠다닌다는 의미의 부동입니다. 그래서 떠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수점을 옮겨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 소수점, 뭐 부유물이라고 하죠. 부유물은 뭡니까? 물 위에 떠가지고 뭐가 떠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부유물이라고 할 때 그 부자가 바로 요 부자예요. 그래서 떠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만 남겨놓고 1.3540123 곱하기 10에 얼마입니까? 세 자리 옮겨갔죠? 10의 3승. 요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할 때는 뭐 요거만 저장한다든가, 또 요거 따로 저장해가지고, 소수점은 여기로 이동을 했죠? 이쪽 네 번째 자리 뒤에 있다가 첫 번째 자리로 이동시켰잖아요. 이렇게. 소수점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는 10의 몇 승, 뭐 2의 몇 승, 3의 몇 승, 뭐 이렇게 승수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한다. 부동 소수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0.0001, 2,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규화를 시켜주게 되면 1.2가 돼 있고,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내부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 소수점이다, 소수점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소수점을 적어주면 이거는 소수점을 이용해서 계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루비에서의 연산, 기본적인 연산 있죠. 사칙연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해서 픽스넘, 일정한 범위값이죠. 그 범위값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빅넘으로 넘어가게 돼요. 빅넘으로 해서 큰 숫자로 자동으로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루비 같은 경우는 오버플로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도 쉽게 굉장히 유연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 부동소수점 아까 봤었죠.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숫자인데,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피니티라고 하는, 인피니티는 무한이라는 뜻이죠. 무한. 그래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의미의 숫자로 하기도 그렇고요.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특별한 값이에요. 이거는 무한이라고 하는 값을 되게 되고, 언더플로우로 작성이 되게 되면 0이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어떤 형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양쪽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2다. 양쪽에 둘 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정수로 해서 나타나게 되고, 5 나누기 2는 어떻게 되죠? 2.5가 되잖아요. 5를 버립니다. 얘는 과감하게 버리고 몽만 남기게 돼요. 소수점을 버리는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게 되고, 한쪽이 부동소수점 형태, 플로트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소수점 나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5다, 2.5 아니죠? 5 나누기 2.0이다. 그러면 얘는 2.5가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div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얘는 무조건 뭐 앞에 뭐 정수가 있든 소수점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연산을 할 때 정수 연산을 하게 되고요. fdiv 같은 경우는 실수 연산자, 플로트 디바이드니까 실수 연산자로 계산해서 소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OP, 오퍼레이터에서 OP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에서 UTF8 입력해주시고, 푸트 5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해보면 2가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는 정수만 취급하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을 잘라서 던져버리는 거고요. 자, 푸츠 한 다음에 5 나누기 2.0 이렇게 소수점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컨트롤 F11번 2.5라고 하는 값이 나타납니다. 자,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div 연산자와 fdiv 연산자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푸츠 한 다음에 5.0 그 다음에 .div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는 .div 한 다음에 2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11번 눌러서 결과 보게 되면은 2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죠. 분명히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과 정수 부분 이렇게 수점이 있는 부동수점과 정수를 같이 엮어가지고 작업했는데 바로 전에서는 수점으로 계산하더니 이번에는 정수로 계산했어요. 왜냐면 div 자체가 정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마찬가지 2.0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조건 정수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 푸츠해서 fdiv라고 그냥 글자를 쭉 출력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나오는 거는 fdiv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그냥 제가 표시한 거고요. 푸츠 한 다음에 5 한 다음에 점 찍어주고 fdiv 가르고 2 요번에는 정수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5하고 2하고 나누기를 해주되 정수로만 작업을 해줬고 실제로 사용하는 연산자는 fdiv F11번 눌러서 결과 보게 되면 2.5 fdiv는 2.5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츠로 가는 것보다는 프린트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F11번 fdiv는 2.5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프린트를 해주게 되면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츠를 해주게 되면은 줄바꿈이 일어나서 다음 줄에 메시지가 출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푸츠와 프린트를 적당히 이용해주게 되면 작업 결과를 좀 더 깔끔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누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능이라고 하죠. 불능. 그것처럼 여기서도 0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푸츠 10 나누기 0 F11번 들어서 저장해주고 결과 보게 되면 divided by 0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죠. 0으로 나누는 거가 나타나서 안 되고요. 당연히 경수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0을 넣은 다음에 또는 뭐 5 빼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걸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A라고 하는 거에는 0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A를 0으로 어차피 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0을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ivide by 0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연산자 중에서 나머지를 연산해주는 그런 연결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있는 정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 그러니까 즉 몫을 버리고 나머지 값을 취하는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5 나머지 2 하게 되면 몇입니까? 1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2를 나누게 되면은 2 가지고 4, 2는 4 해서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인가요? 그때 몫이 2고 나머지 1 근데 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몫은 버려요. 나머지만 된 경우는 연산자 그래서 1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푸츠한 다음에 5 나머지 2 컨트롤 F11번 여기 에러 난 부분은 추적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컨트롤 F11번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1이 나타나게 되고요.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10 나머지 뭐 7이다 그러면 당연히 3이 나타나겠죠.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해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 정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죠. 수점에 대해서 나머지 구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에서는 수점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한번 해볼까요? 푸츠 한 다음에 2.1 나머지 0.4로 한번 해볼까요? 0.4 그리고 컨트롤 F11번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4, 5, 20이니까 2.0이 되네요. 2.0이니까 2.1에서 2.0을 빼게 되면 0.1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수점에 대해서도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발생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연산자가 있는데요. 거듭제곱 연산자 같은 경우는 제곱을 의미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2의 3승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 나타나죠? 이거 8이 나타나죠. 뭐 3의 3승 하게 되면은 33은 9에다가 다시 한번 3 곱하게 되니까 82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제곱승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x표 2개 아니 곱하기표 2개죠. x표가 아니고 곱하기표 2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a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푸츠에서 a의 3승 2에 대해서 세제곱이니까 8이 나타나겠죠. F11번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2의 8, 2의 3승은 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푸츠 A 곱하기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승이면은 2 곱하기 2에서 4니까 4분의 1이 나타나겠죠. F11번 눌러서 결과 보게 되면 4분의 1이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써줄 수도 있지만 분수를 적어줄 수 있어요. 분수.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푸츠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거 곱하기 1 나누기
3.0 컨트롤 F11번 눌러서 보게 되면은 세제곱근인가 세제곱근이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를 3번 곱해보면 2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사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곱하기 붙여넣기 곱하기 붙여넣기 해보면은 1.999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2에 근접하고 있는데 뒤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잘렸기 때문에 2가 다 안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2의 세제곱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제곱근을 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넣은 다음에 나누기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아니라도 푸트 a 곱하기 1 나누기 3 컨트롤 F11번 눌러서 결과 보게 되면은 1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경우 정수로 계산했어요. 정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3을 가지고 1을 나누게 되면 얘는 0이 됩니다. 그죠? 0.333이지만 0이 되버리기 때문에 a의 영승은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1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제곱근이나 이런 걸 구하고 싶다면 소수점으로 해서 계산해주는 형태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곱근에 대해서 또 다른 제곱근을 계산한다면 앞에 거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거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푸트한 다음에 2의 제곱근, 4제곱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3을 줬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면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이면 얼마인가요? 16이 되죠. 16에 대해서 3승이 나타나는 이런 값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뒤에 거부터 하면 뒤에 거부터 4의 3승이면은 64인가요? 6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2의 64승이 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보게 되면 2의 64승이면 이렇게 큰 숫자예요. 뭐 세 자리씩 잘라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승수를 표현할 때는 뒤에서부터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도 얼마든지 표현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소수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플로트 있죠. 부동소수점 방식. 요거는 맥스 값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을 넘어가게 되면은 인피니티라고 하는 특수한 값이 나타나게 돼요. 요걸 한번 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최대 값을 한번 볼까요? 푸츠라고 해주시고 플로트 한 다음에 콜론을 2번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맥스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F11번을 눌러서 결과 보게 되면 이렇게 1.79769311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곱하기 10에 308승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이렇게 큰 숫자를 화면상에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숫자를 넘어가는 그런 숫자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도 한번 해볼게요. 정수 같은 경우는 10에 곱하기 1000승, 10의 1000승이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 F11번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요. 10의 1000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소수점이 들어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에 1000승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플로트의 맥스 값의 범위를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인피니티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아닌데 무한대처럼 얘가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문자열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뭡니까? 글자들의 나열이죠. 그래서 새로운 루비 파일을 만들고 string.rb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코딩 utf-8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처음엔 간단해요.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작은 따옴표로 해서 문자열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큰 따옴표로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작은 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로 양쪽에 감싸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문자열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푸트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해서 감싸주시고 작은 따옴표 한 개 입력하면 이 에티나가 자동으로 양쪽에 따옴표를 입력해주니까 뒤에 건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문자열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컨트롤 F11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가 쭉 입력되죠. 여기 바로 문자열로 인식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국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I don't care처럼 노래 가사처럼요. 어포스트로피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좀 헷갈려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시작하고 나서 작은 따옴표 닫혔는데 뒤에 이게 뭐지? 라고 얘가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escape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escape 문자는 따옴표나 이런 문자열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문자열을 우리가 escape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슬래시는 어디 있습니까? 엔터 위쪽에 더하기 표시와 플러스 표시 옆에 있는 요거죠. 요거 우리나라 키보드에서는 돈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 요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제 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슬래시 뒤에 있는 한 글자는 그냥 글자로 입력해 주십시오. 또는 뭐 특별한 의미로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냥 다운표로 인식을 해요.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묶여져 있고 얘는 그냥 다운표. 컨트롤 F11번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작은 다운표에서는 이 정도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은 다운표 하나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2번 넣어주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한 번 넣어주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2번이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백슬래시가 한 번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2번 넣어줄 경우에는 이렇게 4번을 넣어줘야지 2번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백슬래시가 일단 막 해석에 가다가 나타나면 이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뭐 n이라든가 뭐 그런 거 탭이라든가 t 이런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표시가 되게 됐고 이렇게 백슬래시를 그대로 표시하고 싶다면 백슬래시가 하나 나타나고 바로 백슬래시를 적어주게 되면 나는 그냥 평범한 백슬래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를 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써주고 나서 또 그 뒤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슬래시 뒤에 있는 그냥 백슬래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백슬래시를 출력해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다운표도 똑같이 백슬래시 뒤에 있으면 그냥 문자열로서의 다운표가 된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네들은 백슬래시가 없기 때문에 문자열을 감싸기 위한 다운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줄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 줄로 입력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puts라고 한 다음에 puts 말고요. msg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 줄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 이걸로 하나로 다 표시하고 싶다면 작은 다운표를 닫아준 다음에 백슬래시 닫아준 다음에 백슬래시 넣어주시고요. 작은 다운표 닫은 다음에 백슬래시 각각의 줄들을 이렇게 작은 다운표로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끝에다가 백슬래시와 함께 연결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put 했을 때 msg를 출력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마치 한 줄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큰 따옴표로 둘러싼 문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있는 그대로를 출력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외적으로 요거 슬래시 이스케이프 문자의 작은 따옴표 요건 작은 따옴표 그대로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말고 백슬래시에다가 백슬래시 2개 이렇게 하면 하나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해석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근데 큰 따옴표로 둘러싸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유연하게 해석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따옴표에서 자동으로 해석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 넣어주게 되면 이스케이프 문자 나타났고 T가 나타났어요. 이스케이프 시퀀스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를 탭으로 해석을 해요. 탭. 나중에 출력해보면 하나의 탭만큼 떨어져가지고 출력이 될 겁니다. 탭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puts A를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해보면 요만큼이 떨어졌죠. 지금 탭 한 칸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한 칸만큼 뚝 떨어져가지고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케이프 시퀀스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을 제가 대략 정리를 해놨는데요. 작은 따옴표 안에서 큰 따옴표 안에서 되는데, 이 부분은 큰 따옴표 안에서 밑에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스케이프 작은 따옴표에서는 작은 따옴표 출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출력하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원화 표시 나타나는데 입력할 때 자동으로 뭐 영문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걸 인식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백슬래시로 입력이 될 거고요. 입력이 안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식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이렇게 표시되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 큰 따옴표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줄바꿈이라든가, 여기 줄바꿈이, 여기 있죠, 줄바꿈. 똑같이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더 자주 쓰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탭, T가 들어가면 되고, 큰 따옴표는 백슬래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백슬래시 하나는 두 개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에다 U를 넣게 되면 유니코드라는 의미예요, 유니코드. 뒤에 유니코드를 입력해주게 되면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 가지 나머지도 또 있는데, 뭐 A라든가, 뭐 B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 아니고요.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뭐 ESC 같은 경우 E, 쪽바꿈, F, 줄바꿈, 그 다음에 라인 피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타자에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미는 그 손잡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쭉 밀게 되면은 앞쪽으로 칭 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작업이 바로 줄바꿈, 복귀가 되겠고요. 줄바꿈 한 줄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줄바꿈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N하고 R이 같이 이제 붙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윈도우에서는 뭐 N하고 R이 같이 붙어 나오고, 유닉스에서는 뭐 N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운영체제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N하고 R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운영체제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운영체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S, 탭 문자는 받고요. 그 다음에 U는 작업을 해볼 거고, 수직 탭 같은 경우는 버티컬 탭이겠죠. 자주 쓰이는 것들을 여기 앞쪽에다 이렇게 배치해놨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str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줄바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바꿈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을 입력해 주고, 다음 줄. 이렇게 두 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제 한 줄처럼 보이는데, 출력할 때 보면 이 나오고 n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바꿈이 일어나면서 두 줄로, 자, put str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줄이 바뀌면서 줄바꿈입니다 나타나고 한 줄 바뀌었죠. 그리고 띄어진 것만큼 띄어졌고, 그 다음에 글자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입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탭을 한번 해봤고요. 타부님이 큰 따옴표도 한번 넣어볼게요. 큰 따옴표 str2에다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큰 따옴표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하나 더 넣어줘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큰 따옴표 한 개와 큰 따옴표 두 개 양쪽으로 감싸주는 형태가 됐고, 맨 마지막에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따옴표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되죠. 컨트롤 F11번 누르기 전에 put해서 str2를 바깥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엔터 눌러줍니다. 그럼 큰 따옴표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큰 따옴표 양쪽에 나타나는 형태로 출력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두 개, 너무나 뻔한 거고요. 이거는 끝에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자,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유니코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유니라고 입력해 주시고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문자표를 찾아봐야겠죠. 문자표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 도구에 문자표가 있습니다. 여기 문자표를 꺼내 오시고, 그 다음에 고급 보기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요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면은 유니코드가 밑에 나타납니다. U 플러스 0021 익스클레메이션 마크라고 나타났죠? 느낌표는 0021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은 문자를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어떤 거를 출력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고요. 요거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거죠. 번데기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복사를 해보시고, 복사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여기 0429라고 하는 그 유니코드 번호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백슬래시에다가 U를 적어준 다음에 0429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put uni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번데기 발음 모양의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니코드도 얼마든지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유니코드만 따로 이렇게 하나만 덩그러니 출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것도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번데기 발음이 오다. 또 다른 것도 uni2라고 하는 거에다가 U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표에서 쭉 골라서 화살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화살표를 선택해주시고 Right Hours Error라고 되어있죠. 2192네. 2192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라고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행을 눌러주시면, 자, 이게 출력이 됐고 출력을 하는 문장은 안 넣네요. put uni 2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화살표다 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니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다양한 문자들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를 이용해 주게 되면 어떤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루비로 만들어진 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문자열 전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열 전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샵으로 시작해줘야 되고요. 중괄호를 이렇게 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식이 값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출력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잘 모르죠. 네, 값을 직접 지정해서 출력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원주율은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글자가 쭉 나타나겠죠. 그래서 put 한 다음에 P를 이렇게 출력해보면 당연히 그냥 글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숫자 값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출력하고 싶다면 math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math 컬런 2개 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원래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자열 안쪽이기 때문에, 문자열 안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출력될 리가 없습니다. 따로만 해볼게요. 따로 출력을 해보면은 put 한 다음에 math의 파이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 3.14159 6553 해가지고 원주율이 표시가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 넣게 되면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숫자 값으로 변환시켜서 해석해서 넣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샵을 넣어주고 괄호,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이렇게 샵이 들어갔고 괄호와 괄호 닫는 동작이 들어간다면 컨트롤 F11 눌러서 계산을 해줬을 때 자동으로 숫자 값으로 변환이 돼서 값으로 전개가 돼가지고 값이 출력되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했을 경우에는 안 돼요. 작은 따옴표로 하게 되면은 값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인데 왜 안 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큰 따옴표에서만 이런 전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큰 따옴표 사이에 작은 따옴표 있다는 거는 작은 따옴표는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따옴표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따옴표 사이에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면 맨 바깥에 있는 게 큰 따옴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따옴표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자열로 해석이 돼서 그대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맨 바깥에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걸 이스케이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스케이프를 안 해도 그대로 출력되거나 이렇게 좀 해석하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샵을 이용해서 뒤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샵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럼 전개가 됩니까? 아니죠. 샵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 이외에 뭐 이게 중괄호가 있겠죠. 중괄호가 나타나면 뒤에 거 전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중괄호가 닫히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샵을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사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샵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해봐야겠네요. 샵을. 그래서 AA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전역 변수입니다. 라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puts 따옴표 사이에다가 달러 $AA라고 하는 값을 넣고 전역 변수의 값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당연히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그냥 글자가 나타나는 거고 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샵을 넣어주게 되면 얘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도 샵이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 얘는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특별한 뒤에 샵